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좀 특별한 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특수관리, 어, 피부 미용 경락 마사지 응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니까 그 피부샵, 피부샵과 연관된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유용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체 외부의 외부 경락은 이제 보면은 경락의 흐름이 다 틀려요. 오장육부, 간, 심, 비, 폐, 신, 간심, 비, 폐, 신과 연결된 경락의 흐름이 어떤 것은 상에서 하, 어떤 것은 하에서 상,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마사지를 하면은 보다 더 2배, 3배 상승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인체를 공부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한 제 몇 마디 전달만으로도 어지간한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체는요, 12경락을 굳이 구분하자면 폐대, 위, 비, 심소, 방신, 심포, 삼초, 담, 간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각 경락별로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대가 다 틀려요. 폐는 새벽 3시, 5시, 그리고 대장은 5시, 7시 쭉 2시간 단위로 가다가 맨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이렇습니다. 유주 방향도 틀리지만은 소속된 경락 장기가 활성화되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침술로 병을 고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침술을 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 1시에서 3시, 2시간 그 안에 간 치료를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3시에서 5시까지 활발하게 뭐하는 게 폐거든. 폐와 관련된 병을 고칠 때는 이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새벽 3시, 5시 요 시간에 맞춰서 폐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2배, 3배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 흐름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대까지 맞춰서 인체를 다루는 게 보다 더 확실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오장육부라는 게 음양 이렇게 나누죠. 12경락도 음양 이렇게 나눕니다. 음경, 양경, 그렇죠. 음경은 음경이기 때문에 음은 양으로 솟구치죠. 그러니까 하에서 상, 또 양경은 상에서 하, 이렇게 유주 기의 흐름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인체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연기, 천기라고 해도 되고 연기라고 해도 됩니다. 천기의 흐름은 이 원칙에 입각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 흐름을 알고 경락 마사지를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기 흐름을 보다 더 이해를 더 하시려면 제가 뒤에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통즉불통, 발음은 통즉불통 똑같은데, 통이라는 건 아프다 통. 아픈 것은 불통,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도 똑같이 통즉불통이야. 그러니까 통자가 틀리죠.
아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된즉 불통. 여기 통자는 아플통입니다. 안 아픈 것이다. 소통이 되면 안 아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락의 흐름에 맞춰서 상에서 하로 할 것인가, 하에서 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효과는 아주 2배, 3배 엄청 많은 그 차이를 낸다. 이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기의 흐름을 알고 경락 피부 마사지를 해야 보다 더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동남아,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안 간 데가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 가보면 한국 남자는 그 관광을 가보면 다 누구든지 그 피부 마사지, 경락 마사지를 합니다. 그때 돈으로 뭐 10,000원, 20,000원 엄청 쌌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이 경락을 알고 경락의 흐름에 맞춰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물럭주물럭이야. 이거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해. 어떻게 이런 짧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 효과가 좋아가지고 피곤이 싹 풀어지고 몸이 가벼워질 텐데 이걸 못해.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국에 제가 국제 미용 올림픽 대회 심사위원이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국제 미용 대회이기 때문에 각국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어요. 중국 선수가 제일 많아요. 막 100명이 넘어. 그리고 베트남, 태국, 캐나다, 하여튼 각국 10여 개 나라에서 동시에 참여를 해가지고 매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선수가 안 오더라고. 한국 선수만 했죠. 근데 미용 올림픽 때에서도 경락 피부 마사지 하는 거 봐도 마찬가지야. 이런 그 지식을 가지고 피부 마사지를 하는 선수를 내가 못 봤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양의학, 한의학은 한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똑같이 동양의학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동양의학을 한 사람들이 그 피부 미용인들한테 이런 그 짤막한 지식을 전달해 줬더라면 이런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보다 더 2배, 3배 고객을 맞이하는 이런 미용인들이 보다 더 고객이 더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될 텐데 그게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지식 전달을 못 받았어, 미용인들이. 이런 의학을 전문한 지식인들한테 이런 지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받았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봐도 이걸 못 봤으니까 제대로 하는 선수를 내가 못 봤어요. 올림픽에서건 중국이건 캐나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이런 지식 가지고 고객을 상대하는 피부 마사지사들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지식을 전수만 해도 이분들한테는 엄청 활력소가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주제를 꺼내고 제가 이걸 다 마무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통죽불통 아픈 것은 소통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소통이 된즉 안 아프게 되는 것이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경락 마사지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12경락은 내부, 우장, 육부, 간신, 비폐, 신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그 간이 병들었다, 콩팥이 병들었다. 그러면 외부와 연결된 경락을 마사지를 잘 해줌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안에 있는 병까지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순간적으로 한 번만 마사지해도 경락 마사지 한 번만 받아도 몸이 무거웠던 게 가벼워지고
피곤이 싹 풀어지고 이것만 봐도 엄청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12경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통죽불통이라고 그랬죠. 이건 기 소통이 안 돼서 맥히면 여기저기 쑤시고 저리고 어디 아프고 어깨가 아프거나 뭐 등이 아프거나 이게 전부 기가 뭉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가 뭉친 데 통증이 있는 곳은 지압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주고, 지압을 해주면은 뭉쳤던 기가 흩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통증이 없어져요. 그런데 마무리는 경락 마사지로 또 기 흐름을 다 좋게 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통증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써 그 안팎으로 기 소통을 시켜주면은 크든 적든 많은 내 건강상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뱃속 내부의 기가 잘 돌지 못하면은 내장지방에 그 뱃살이 이렇게 나오죠. 전부 기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장지방이 두껍게 전부 기 소통이 막혀서 자꾸 배가 나오는 거야. 이건 분명히 무슨 큰 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한 것입니다. 배가 쏙 들어가도 문제고 배가 왕창 나와도 문제고, 항상 가운데 중간이 최고야, 이 건강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하여튼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이게 전부 지압이라든가 아픈 것은 일단 지압을 해야지.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등 아프고 지압을 한 후엔 반드시 경락의 흐름을 훑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사지로. 그래야 완벽하게 통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장의 간신 비폐신에 문제가 있으면은 보다도 자주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2, 3일 간격으로 해주면은 언젠가는 간도 좋아지고 콩팥도 좋아지고 문제되는 그 병증이 해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 나오는 것도 싹 없어지고 뚱뚱해지는 것도. 다이어트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억지로 물을 빼는 다이어트는 금세 요요 현상이 와. 그리고 배 나오고 뚱뚱하면 또 얼굴도 찐빵처럼 빵빵해지지. 이건 병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느 정도 얼굴이 좀 찌글찌글하고 차라리 이게 나아요. 얼굴이 약간 찌글찌글한 게. 근데 내장 지방, 숙변, 배가 이렇게 나오고 몸이 뚱뚱해지고, 이건 병 중에 병이라. 그리고 사람이 소화시키는 게 비위, 뱃속으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위로도 물론 주물럭주물럭 소화를 시키지만 비위 뒤에는 간이 있다고. 간의 소설작용, 쉽게 말해서 간의 기의 도움을 받아서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은 배가 나오는 자체가 간경화, 간암 이거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간에도 무리가 간다, 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오래 살려면 배부터 빼야 한다. 배를 빼면 자동으로 뚱뚱해지는 게 없어지죠. 뭐든지 자연스럽게 내 건강을 다스리는 게 최고다. 이러한 모든 게 기의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12경락의 특성을 우선 12경락 중에 폐경을 한번 봅시다. 폐경은 음경이야, 양경이 아니라 음경. 전신에 기를 주관합니다. 폐가 약해지면 또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울증을 계속 방치하면은 꼭 목매달라고 하더라고. 목을 매려고 그래, 우울증의 특징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루빨리 폐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폐가 약해지면 이런 경향이 있고,
우선 우울증이 오기 전에 피곤하고 신체가 파리해요. 얼굴색도 얼굴색이 파리하다고. 그것도 우울증이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인 경우에 폐가 약해서 우울증인 경우에는 비주승 그 원칙에 따라 비경을 경락 마사지 해주고 또한 또 위경을 마사지 해주고 그런 후에 또 폐경을 마사지 해주고 셋을 주안점을 삼아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장경, 이게 양경이거든. 그런데 이 대장은 그 똑같이 목화토금수 금기라 폐경이나 대장경이 똑같은 금기야. 근데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이 되고 형상은 다르지만은 폐와 똑같은 금기다. 따라서 증상으로는 변비도 생길 수 있고 더부룩하고 또한 그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두통도 아프고 또 대장경이 꼬이면 허리 삐끗을 잘해. 뭐 물건 들다가 하면서 허리 삐끗하거든. 허리 삐끗하는 그런 요통 이런 건 정확하게 대장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버려서 허리 삐끗해 가지고 생긴 요통은 요통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참고로 변비일 경우에는 뭉친 간의 기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위 단독으로 주물럭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위 뒤에는 간이 있어. 간의 기를 받아가지고 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소화기관의 이런 문제, 간하고 대장과의 관계, 이걸 생각한다면 먼저 간부터 풀어야 돼. 간 경락을 먼저 해주고 대장 경락을 마사지를 해줘야 돼. 순서가 그렇습니다. 간하고 대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변비 있는 사람은 영락없이 간이 뭉친 사람이야. 간을 풀어줘야 돼. 부드럽게. 그런 다음에 대장을 손대야 돼. 그런 식으로 제가 참고 12경락 각 경락별로 특징, 증상, 참고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건 이제 참고로 보시고 또 보다 더 효과 있는 걸 뭐 하려면 제가 후미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각 증상별로 그 경락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예컨대 뱃살이 심하다. 뱃살이 심한 건 좀 증세가 복잡하죠. 뱃살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내장지방이 뭉쳤어. 왜? 기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소화에 도움이 안 되죠. 자꾸 배가 나오는 거야. 내장지방이 자꾸 올라가고. 결국은 배가 나온 사람은 밥통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밥을 많이 못 먹어. 배 나온 사람하고 식당에 한번 가봐요. 한 공기 먹으면 끝. 더 이상 못 먹어. 오히려 배가 쏙 들어간 사람은 맘먹으면 2공기도 먹을 수가 있어. 그건 무슨 소리냐? 배 나오면은 내장지방, 숙변 이런 따위로 인해서 밥통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밥통이 적어요. 사실은 외형상으로는 배가 엄청 밥통이 큰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이 밥을 얼마나 먹었길래 배가 이렇게 나오나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안 그렇습니다. 이건 냉병이라. 몸에 냉이 들어가면은 기가 뭉치고 자꾸 내장 지방이 생겨. 그래가지고 내장 지방이 생기고 뱃살이 두꺼워지고 배가 나오고 내부적으로는 밥통이 쪼그라들고 밥을 많이 못 먹고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밥 많이 먹어서 배 나온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억울해. 저 사람 얼마나 돼지처럼 밥만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고. 냉병이라. 정확하게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억울해. 나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밥을 얼마나 많이 먹냐고 이렇게 자꾸 핀잔 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 이치를 알아야 돼요. 냉병이라. 냉이라는 건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빠져요. 불가마, 찜질, 사우나 이건 안 돼요. 냉이 참 지독한 놈이야. 진짜 내 몸속에 사탄 마귀 같은 놈이 바로 이 냉병이다. 불가마도 안 돼요. 불가마. 오로지 거기에 맞는 약초를 만나야 냉이 빠져요. 참 신기하죠. 이 조물주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 냉치료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병이 냉에서 출발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통죽불통, 통죽불통 이 맥히는 게 그 근본이 냉이라. 찬기운, 감기 들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기소통이 맥히고 장기간 이게 방치하면은 그렇게 기가 막히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오고 통죽불통, 기가 막히면 통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거 냉병이 뱃살이 그 원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뱃살이 심하다 한 경우에 비경, 위경, 간경, 삼초, 대장, 방광 이렇게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 하려면 1시간 걸리겠다. 각 경락별로 해주려면 대여섯까지인데 이렇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해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늘 소화가 안 된다. 늘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비경, 위경, 담경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또 소화가 안 되면서 두통이 있다. 그럼 간경, 비경, 위경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해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고 또 월경불순, 월경불순은 간경, 신경, 비경 이른바 삼음교, 삼음교만 해줘도 월경불순은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월경복통이 있어요. 월경통도 두통이 있고 복통이 있고 요통이 있어. 그래서 월경두통은 간경, 비경, 대장경. 그리고 월경복통, 월경복통은 간경, 비경, 소장경. 또 월경요통, 요통은 간경, 삼초경, 방광경 플러스 대장경. 이렇게 해주면은 월경요통 많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서럽다. 우울증이 온다. 그러니까 비경, 간경, 폐경.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인지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자주 온단 말이야. 그런 건 소장경, 심경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또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소장경, 간경, 심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섭다. 소장경, 심경. 또 깜짝깜짝 자주 놀래. 그런 건 간경, 소장경. 또 화를 버럭 내. 화를 자주 내고 욱하는 성격. 이런 건 폐경, 신경, 간경.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리라 믿습니다. 모카토금속 오행 중에서 왜 폐경이 들어가지? 화를 자주 내는데 폐경, 금기. 폐경은 금기거든. 모카토금속에서 금은 목은 간이죠. 금은 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막 욱하는 성격, 화를 버럭내고 전부 간 작용이야. 그래서 이 간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폐를 이용해야 돼. 폐가 큰 형님이야. 큰 형님이 까불지 마 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폐가 들어간 겁니다. 또 얼굴에 웃으면서 웃음기가 많아. 얼굴이 붉고 그렇죠. 화죠. 그럴 때는 불을 끄는 방광을 이용해야 돼. 방광하고 신경. 인체 모든 그 염증은 신장, 방광이 담당을 하죠. 내 몸뚱이의 염증. 늙으면 이제 신수가 말라가지고 염증 제압을 못해. 그래서 그 염증이 늙으면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아프고 이 전부 염증이야. 그래서 신수를 혼하게 해야 돼. 신수를 혼하게 해주는 식품은 수두룩하죠. 근데 양약은 없어요. 신수를 혼하게
신수라는 건 신장시냐? 신장의 수. 이런 물수가 아니라 신장의 진액. 그러니까 이런 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음료수 먹으면 되겠네? No. 수지만은 수가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초 식품에는 그 진액이 많이 생기는데 수 들어갑니다. 숙지향 이 약초는 검정콩, 검정깨, 검정쌀 수 들어가죠. 사실 이게 전부 신수를 훤하게 신수를 채우는 게 바로 즉 불로초. 그다음 진시황 그렇게 불로초 찾아다니면서 대왕 그 가마 모시고 다니면서 가마에서 죽었죠. 진시황은 결국은 불로초를 얻지를 못하고. 근데 밑에 있는 주치의들 도대체 뭐 했냐 이 말이야. 사람이 오래 살려면 콩팥 신수가 혼해야 돼. 핵심이 무병장수의 핵심이 콩팥이야. 그래서 그런 게 난 아마도 그 옛날에 그 권력을 가진 그 황제 왕 이런 사람들 밑에는 주치의가 반드시 있거든. 그 사람들이 무병장수의 그 기본 원칙 신수가 원리한다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 그것은 아마 정치적으로 어떤 모함이 있거나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대 젊은 나이에 가마에서 이렇게 지방 순회하다가 죽었다는 건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모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당대 그 명의들이 주치의를 했을 텐데 그거 모를 리가 없거든.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명의들인데. 그래서 하여튼 신수가 그만큼 무병장수하고 관련이 있고 인체의 염증을 잡는데 방광하고 콩팥이 그렇게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한다. 이런 걸 강조하다가 이렇게 진시황까지 얘기가 나왔네. 그리고 뭔가 심각하고 막 고민이 많아. 그것은 심경, 소장경, 비경.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속쓰림, 위하수, 위가 축 처지는 거죠. 위하수. 이런 게 소장, 심경, 비경, 위경 이렇게 조합을 해주고 그리고 기침, 감기, 코 막히고 재채기하고 오한나고 쑤시고 저리고 이런 건 삼초경, 심경, 소장경, 폐경 이걸 조합을 해서 해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다리가 힘이 없어. 걷기가 힘들어. 늙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다리가 좀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때마다 뭐 약초로 데려 먹지만 이건 이제 약초하고 상관없이 경락 마사지로 해결하는 건 간경, 담경, 삼초경 이걸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하려면 한 30분 걸리겠는데 30분. 그래서 한 하루 건너서 한 번씩 한 7번, 5번, 7번 그 정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손과 발이 늘 차. 특히 아가씨들, 젊은 아가씨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체에는 불덩어리가 큰 불덩어리, 작은 불덩어리. 큰 불덩어리는 심장, 작은 불덩어리는 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경, 심경, 삼초경 이게 해당되고 또 숨이 차. 숨이 차는 신수가 말라서 그래. 등잔불에 기름이 다 거진 바닥이 나면 조금만 언덕만 올라가도 숨차. 그다 끝나는 거야. 사람이. 숨 차는데 이 양반은 폐를 쳐다본다고. 노. 폐로 숨 쉬는 게 아니야. 천기, 연기. 연기는 하늘에서 백해로 해서 백해 아니더라도 뭐 땅구멍이라든가 콧구멍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오죠. 하늘에 천기가 폐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저 아래에 있는 콩팥, 신수, 콩팥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천기를. 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콩팥이 끌어들이는데 문만 열어줘. 열었다 닫혔다. 열어주는 역할이고 닫히는 역할이지 폐 자체로 숨 쉬는 게 아니야.
숨 쉬는 건 저 아래, 저 맨 아래에 있는 콩팥, 콩팥으로 숨 쉬는 거야. 그것은 어렵지 않게 인체 굳이 해부학을 하지 않더라도 겉에서 봐도 알아요. 우리 애 신생아들 보면은 아랫배가 불룩불룩하죠. 천기를 빨아들이는 모습이야. 그게 아랫배는 콩팥이야. 쉽게 말해서 폐로 숨 쉬는 게 아니야. 아랫배로 불룩불룩. 그리고 이제 성인들의 그 단전호흡, 단전이라는 건 콩팥이거든. 그래서 단전호흡도 결국은 하늘의 천기를 콩팥이 끌어들이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야. 결국은 숨 쉬는 게 폐가 아니라니까. 폐는 문만 열어주고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 좀 고쳐주세요. 폐에 문제가 있네. 그만 쳐다봐. 양방사들은 근본을 쳐다봐야 돼. 근본. 근본이 신수구나, 콩팥이구나. 콩팥의 진액이 고갈되면 끌어당길 힘이 없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양방하고 한방하고 전혀 딴 동네야. 의학적인 논리가 전혀 서로 논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 뭐 어떻게 탓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평생 겉만 치료하는 그런 치유법이고, 근본을 따지는 학문이 바로 한의학이고 동양의학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뇨, 3초, 비장, 간경, 신경, 또 근육이 땡겨가지고 걷기가 힘들다. 이제 늙어서 나도 가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에 맞는 약초를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락 마사지로는 간경, 신경, 폐경 이렇게 조합을 하면 많은 효과를 보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2 경락의 그 경락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네. 간 경락의 시작점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는 압박을 좀 해주시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압박을 윗방향으로 압박을 해주시고, 그것도 좋습니다. 서서히 압박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압박을, 삼엄교에서는 오케이. 압박을 좀 해주시고, 쭉 올라갑니다. 거기 만나서 여기까지 쭉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이거 이 부분이 쏙 들어가면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얘가 삼음교입니다. 이른바 간, 신, 비, 삼음교. 요 지점을 더 아주 압박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압박을 많이, 여기 압박을 세게 해주시고, 여기 압박을 세게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신경의 그 마사지는 성공적으로 효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지금은 이제 비경이 되겠습니다. 비장. 비경은 음경이기 때문에 간신하고 똑같이 상향으로 시작점이 발톱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좀 압박을 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간단한 마사지 해주시고 서서히 압박을 해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음경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메테리얼을 더해 주시면 보다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예. 네, 그처럼 12경락, 12경락의 각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삼음교, 이른바 삼음교, 간, 신, 비, 이 세 음경이죠. 네. 음경의 그 동영상은 좀 제가 방향 제시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 보다도 맛깔스럽게 테크닉 이런 건 뭐 저보다 뭐 훨씬 더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삼음교가 특히 여성분들한테 참 좋습니다. 특히 월경 관련, 월경 불순, 월경 통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기 바라겠고, 어떤 결론적으로 오장육부와 연계되어 있는 경락의 기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이를 적절히 응용을 한다면 뭐 전문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관리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마사지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컨대 위경은 양경이거든요. 양경이기 때문에 상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자기 서 있는 위치에서 거꾸로 이렇게 해요. 보면은 앞말을. 그럼 완전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안 되고, 위경은 양경이기 때문에 다리 앞쪽 위에서 아래로 족삼리를 거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야 올바른 마사지 방향인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오히려 기를 막는 꼴입니다. 그래서 기 흐름을 이렇게 모르니까 아래서 그냥 윗 방향으로 무조건 하고 있거든. 이건 거꾸로 하는 거야. 오장육부와 연결된 기 흐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 흐름을 차단하는 거야. 차단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몸이 오히려 불편하죠. 몸이 가볍고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해. 찌부둥하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지식이지만은 이런 거 하면 다시는 당장 바꿀 겁니다. 아마. 방향이 정반대인데 안 하는 것만 못하지. 그래서 올바른 경락 방향대로 해줘야만이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락의 기 흐름을 올바르게 알고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기 흐름대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은 인체는 엄청 시원하고 가볍고 그렇다. 모쪼록 피부 미용 건강 경락 마사지 이 분야에 관여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제가 책자로 이렇게 또 해놨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010-5500-9708. 국제미용올림픽 심사위원 전 한의학 박사 장주신 그렇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